시작된 중국 공산당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세계는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중공 바이브 사태는 공식적으로는 지난해 12월 중국 후베이 서원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 4개월이 지난 현재 세계적으로 294만 명이 넘는 확진자와 20만 명이 넘는 사망자를 냈습니다. 21세기 지구촌은 예기치 못한 팬데믹 재앙의 신음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셧다운에 돌입하면서 경제적 피해는 가늠조차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초기 늑장 부실 배움과 정보 차단으로 사태를 키운 중국 공산당은 단 한 번의 사과도 없이 체계 회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의 국제사회는 철퇴를 내리는 것밖에는 다른 할 일이 없어 보입니다. 실제로 국제사회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우선 세계 각국이 이 책임이 중국에 있다며 소송 공세를 벌이고 있는데요. 그 규모가 무려 3경에 달합니다. 지난 20일 호주 신문 데일리 텔레그래프에 실린 코로나 관련 기사입니다. 중국 기장을 등장시켰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돌기로 테두리를 둘렀습니다. 중국 최고 상징물과 코로나를 독보적으로 연관시킨 것입니다. 저는 믿지 않지만 중국의 우아한 폐렴 상황에 점점 안정을 찾는 주장과는 정반대로 중국을 향한 세계의 비판 여론은 날로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앞서 올린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대표적으로는 독일 최대 일간지 빌트의 온라인판은 빌트 편집장 율리안 라이트 병의로 지난 17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을 통해 코로나는 시진핑의 정치적 널 막을 듯한다고 저주스러운 주장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중국의 우호적인 편이었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중국이 바이러스의 기본에 대해 더 투명해지면 세계 모두가 더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은폐와 통제 조작으로 불신을 자초한 터라 국제사회가 그동안 중국에 가졌던 우주기 시각에 사라지는 것도 중국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신이 팽배해지면서 심지어 중국의 각 도시가 맺었던 우호 관계를 끊는 도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국가가 스웨덴입니다. 중화권 인터넷 매체는 지난 22일 수 해변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예펙 우리가 중국의 경제 수도인 상하이와 맺었던 34년에 걸친 자매 결연 관계를 중단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예페버리 의회 관계자는 상하이와의 교류가 많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실제 이유는 점점하는 스웨덴 국민의 중국에 대한 반감이라고 스웨덴 언론은 말했습니다. 위안폐렴 초기 진상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최초 통로자 위원장 탄압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이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거친 언사와 선전을 여과 없이 전달하는 중국 매체 보도로 인해 스웨덴 국민이 중국의 실체에 대해 보다 분명한 인식을 갖게 된 게 중국 도시와의 우호 관계를 끊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예페블이 앞서 스웨덴의 린코핑 이나오레 쿠라도 중국 도시와의 자매 결연 관계를 단절했습니다. 과거 스웨덴의 116개 도시가 중국의 각 도시와 우호 관계를 맺고 있었으나 코로나 사태를 전후에 약 100개 도시가 이 같은 관계를 끊어 하고 중국 매체는 전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중국과 우호 관계를 도시 달리 든 민간교류든 끊게 되는 일들이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엔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의 와와가 시가 중국 율난성 콩인과의 32년에 걸친 자매 결연 관계를 단절했다고 합니다. 각 아가씨 의털 퍼레원은 중국 정부가 중공 바이러스를 이용해 세계의 사망과 판매를 가져왔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올해가 유럽 중국의 해이지만 유럽에서는 중국이 유럽을 잃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중국은 일찌감치 우아한 폐렴 홍역을 앓은 경험을 토대로 유럽 지원에 나서며 미국을 대신해 세계의 중국의 지도력을 과시할 좋은 기회를 맞았지만 이후 중국의 성숙하지 못한 이딴 행동에 화를 부른 것이죠. 아무 말 없이 의료 물자를 지원해도 중국이 감사하다는 인사가 나올 판인데 꼭 중국 지도자와 공산당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요구하는 바람에 원조 물자를 받는 측의 자존심을 뭉개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반중 정서를 고조시키고 만 것이죠. 코로나 사태를 틈타 세계의 리더를 꿈꾸던 중국에 추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50팩 지난달 말 중국은 정보와 경험을 남김없이 공유할 것이며 의료 물자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하고 여든 세계 고기상의 나라의 지원을 했지만 각국은 중국의 과도한 체제 선전에 병 주고 약 주면서 생삼까지 내년엔 입장입니다. 제대로 기분이 상한 것입니다.
아니, 기분이 상한 정도가 아니라 중국은 괘씸죄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마스크와 진단키트 등에서 중국의 고질적인 문제점 중 하나인 불량품이 잇따라 나오며 중국 이미지에 먹칠을 했습니다. 미국이 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노골적으로 중국을 때린 반면 유럽은 중국을 공공연히 비판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중국도 우려 물품과 의료진을 지원하는 일명 마스크 외교로 유럽 국가에 공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의료 원조를 하며 칭찬을 강요하는 등 체제 선전에 이용하며 생색을 내드려 역풍을 맞았습니다. 여기에 중국 업체들이 의료 물품 가격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다시 한번 유럽의 분노를 샀습니다. 스페인과 네덜란드 등에 서들인 중국산 진단키트 뒤에서 불량품이 나온 것도 중국의 신뢰도 추락을 부채질했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아프리카도 잃고 있습니다. 중국은 주요한 1대1로 파트너인 아프리카와도 인종차별 논란으로 언색해 접습니다. 아프리카의 집단 거주지가 있는 중국 광동성에서 인종차별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이달 각국 매체들은 아프리카인들이 광동성에서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에서 쫓겨나거나 음식점 이용을 거부당하는 등 인종차별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배진주 제아프리카 태서그룹은 중국 외교부에 공동서한을 보내 낙인찍기와 차별을 멈추라고 항의했습니다. 가나와 나이지리아, 케냐 등 중국에 상당수 자국민에 살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는 현지 중국 대사를 조치에 유감, 과학의를 표시하셨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중국의 이 같은 조치는 비단 아프리카에 대해서만이 아닙니다. 얼마 전 중국에 거주하던 한국인들도 아파트 문 밖을 나오지 못하게 강목과 테이프로 반인권적인 강제 격리를 당하는 등 몫을 짓을 당한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결코 이제서는 안 될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존심을 짓밟은 일이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즉각 아프리카인의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발끝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케냐에서는 이달 중순 인종차별주의자 중국인들을 추방하자는 해시태그 다 트위터에서 인기를 끌었고 일 정치인도 중국인들을 케냐에서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이 우호관계를 강조하며 아프리카에 보냈던 수많은 의료용품들은 이미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중공 바이러스는 세계 탈중국 움직임을 가속화시켰습니다. 다국적 기업들은 중국에서 물품을 질게 공급받지 못해 생산 기지를 동남아로 옮겼고 세계 각국은 차이나 머니에 대한 진입 장벽을 올렸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세계 경제 강국들이 중공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과도한 중국 제조 고전도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일본, 유럽의 고위 당국자들은 공개적으로 제조기업을 중국 밖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페로 허건 EU 무역 담당지 플레이어는 EU가 중공 코로나 때 유행이고 무역 의존도를 낮추는 방어를 찾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행동은 가장 빠릅니다.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이 중국에서 나와 자국이나 동남아시아 등으로 이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22억 달러 규모의 기금 운용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레이 커틀러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의 국내 목회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대중국 강경파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은 우리 산업을 중국 같은 나라에 의존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며 전례 없는 위기를 극복하고 나서 반드시 취약한 산업 사슬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영국 집권 보수당 의원들이 중국, 영국으로 CRG라는 활동 추적을 만들었습니다. 중국 공산당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은폐국을 101호 대중정책을 재점검하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중국의 경제적 야심과 글로벌 역할을 점검하고 영국의 대중 정책과 관련한 활발한 토론 및 새로운 사고를 끌어낸 드는 계획입니다. CRG는 듀 대중관계와 관련한 세미나 및 이벤트를 개최하는 한편 정책 연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CRG는 반중 그룹이 아니라 고 강조하면서도 중국 부상했다는 각종 우려, 중국의 경제 외교적 의도에 대해서는 철저히 점검한 드는 입장인데요. 이게 반중 그룹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반중 그룹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중국은 스스로 적이 모순에 빠져버렸습니다.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기사 제목 중에는 중국이 코로나를 이겼다는 제목이 있었는데요. 정말 중국은 그들이 통계를 발표하는 것처럼 코로나를 이겼을까요? 중국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거의 없는 것처럼 통계 조작,
하다 보니 중국은 스스로를 속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공산당 정부가 경제 봉쇄를 풀어주자 소비가 활활 타오른다는 것인데요. 이번 5월 초는 중국에선 황금 연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1억 명이 전국 관광지를 누비고 다니게 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중공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중국의 통계 조작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중국의 확실 환자 수가 중국 당국의 발표보다 약 4배는 많다는 논문이 나와 또 한 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홍콩계 연구진이 의학저널 더 낸 시세 발표를 했고 중국 당국은 지난 2월 20일 현재 치료 중에 현재 확진 자가 5만 4,965명이라고 밝혔지만 중국 당국이 이후 수정을 통해 도입한 확진자 분류 방법을 따를 경우 이 숫자는 무려 23. 코로나 팬데믹 중국의 세계화 정책인 1대1로 57크로 그 전략 프로젝트 추진의 최대 복병으로 떠올랐습니다. 1대1로 참여 국가들인 코로나 경제 충격으로 중국의 부채를 갚지 못하면 결국 전체 프로젝트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신흥국과 저개발 국가들의 구역 물류 등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는데 단순히 신흥국의 디폴트 이상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숨기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이미 중국의 1대1로 사업은 엎어진 사업 천지입니다. 1대1로가 무엇입니까? 중국 중심의 물류 인프라를 전 세계에 연결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된 지 10년이 다 돼가는데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연결은 커녕 공사가 지원, 대흉물로 남아있는 것들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게다가 중국은 현재 코로나 위기로 중국 내수 경제가 폭망하자 국내 경제 회복에 집중하느라 1대1로 전략을 대대적으로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2013년부터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등 육상과 해상으로 연결하는 실크로드 경제 벨트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주요 사업장의 수익성 악화 탓에 사업 차질이 우려되는 가운데 코로나 충격까지 겹쳐 1대1로 주요 사업들이 최대 위기를 맞았다는 말입니다. 아프리카 등 저개발 국가는 코로나 충격에 상대적으로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관광과 생산이 대부분 멈추고 원자재 가격이 하락해 수출 길도 어렵게 됐습니다. 따라서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올라가면서 중국의 1대1로 또 차질을 빚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중국은 자국 국유은행이나 국유기업을 통해 1대1로 참여 국가의 도로, 철도 등 사회 간접 자본을 구축해왔습니다. 참여국의 대중국 부채 규모는 무려 3,800억 달러, 우리나라 돈 약 46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참여국가의 투자금액이고요. 여기에 중국의 투자금액까지 더한다면 여러 자료들을 종합해볼 때 1조 달러가 넘는 투자금이 지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대1로가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는 건 중국 내부의 문제와 원자재 수, 참여국들의 경제난으로 결국 공산업기를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임을 잘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1대1로 사업의 시공사들은 거의 100% 중국 업체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시면 왜 문제가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1대1로 사업에 투자를 하고 또 실공사로서 납기도 준수한 루머가 있지만 납기를 맞추지 못하게 되면 막대한 손실을 떠안을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 시공사의 공사 납기 준서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납기를 준수하지 못하게 된다면 아프리카, 아시아의 1대1로 참여 저개발 국가들은 중국의 책임을 물릴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사라,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의 닉 사로 글로벌 무역 구분 대표는 중국 전체 해외 직접 투자가 올해 약 3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1대1로의 안 좋은 소식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해외 직접 투자 감소는 중국 내부의 경제적 압력 증가와 주요 해외 시장에서의 중국 투자에 대한 규제와 조사 강화 투자 수요를 저하할 세계 경제 전망 약화에서 비롯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따른 국경봄 산무와 원자재 수급 문제로 인해 1대1로 프레스트 건설 사업이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중국 공무원 즉 속극이 사상감도위원회도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봉쇄 주체를 강화하면서 원자재 공급에 차질이 빚어졌다면서 중국 내 원자재 공급업체들도 계약 이행에 늦어지면서 원재 공급에 있어서 리스크를 안고 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와 반등에 있는 총결이 190km의 고속철도 건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총 60억 달러 규모의 고속철도 구축 사업은 코로나19로 장애물에 부딪혔습니다. 시공을 맡은 중국과 인도네시아 컨소시엄은 중국에서 수입하는 원자재 납품이 지원되고 있는 데다 코로나로 아직까지 현장을 진료하는 중국 전문지 근로자들의 복귀도 막힌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1대1로 프로젝트 지연이 제한적이고 일시적이라는 중국 정부의 확신에도 불구하고 분석가들은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영국 경제기 연구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1위 쓴 보고서를 통해 올해 코로나가 1대1로 차 미국 사이의 협력 관계를 탈선시킬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이 같은 상황이 1대1로 차며 국들의 디폴트 공포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1대1로 참가국들은 이참에 중국에게 진 기술 갚지 않을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공사를 도맡은 중국 기업들이 공급 차질과 중국 내부 사정으로 납기를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 외국도 입장에선 중국 쪽 자산도 뺏어버리고 중국의 일진 차관도 떼 먹으면 한석 2조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 좋은 기회를 과연 걷어차버릴 바보가 있을까요? 중국 일대로 사업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습니다.